아침이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죠. 또 바쁘신 분들도 많으니까 빨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7시에 출발을 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예상외로 정상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폭이 크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3대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상 상당히 많이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스닥 선물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 3대 지수 선물 지수가 미국의 3대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3대 선물 지수가 1% 이상 급락 출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특히 금요일 날 미국 그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은 반발성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477포인트, 1.9% 상승을 하면서 25,60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96포인트, 1.01% 상승하면서 9,58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3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3%가 상승하면서 3,0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미국 증시는 목요일 급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입됐고 그 다음에 소비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0.08달러, 퍼센트는 0.02%가 0.2%가 하락하면서 36.2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0.19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0.19달러가 상승하면서 0.5%가 상승하면서 38.7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혼조세로 마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가 하락한 배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수요 감소 우려가 작용했고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6주 만에 원유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이죠. 금값은 온스당 1.20달러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1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스당 1738달러로 마감했던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26으로 0.5%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 국채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좀 발표됐죠. 6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78.9 그러면서 전월 5월 대비 5월에 72.3이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에 기대감이 제기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78.9로 전월 대비 좀 크게 개선됐다.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도 73.1로 전월 대비 좀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고, 그 다음에 5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4월 유럽존 산업 생산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유럽입니다. 유럽은 전월 대비 17.1% 감소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부동산 업종이 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금융업종도 3% 정도, 에너지 업종도 상승을 했고 제조업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어제 9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은 전기가스, 생필수품 업종만 2개 업종만 하락을 했고 9개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급락세를 보였던 항공주들이 다시 큰 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반발성 매수가 입됐고, 그 다음 비용 절감 계획이 발표되면서 항공주 관련주 중에서 아메리카 항공이 16% 급등을 했고, 델타 항공도 11% 급등을 하면서 최근 항공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이와 같이 지금 항공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금융주들도 반발성 매수가 입됐고, 그 다음에 소비 태도지수가 개선되면서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서 금융주들도 어제 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말에 미국에서 업종별 등락은 소비심리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금융, 에너지, 크루즈 등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 다시 큰 폭을 반등세를 보이면서 주말에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기술주, 빵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약과 마이너스 0.51%를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76%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1.85%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도 강밥 정도 0.83%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도 0.7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미국의 빵주들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3.86% 정도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은행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3.86%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로 할 수 있는 인텔은 0.62%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은 0.35%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퀄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퀄컴이 1.45% 상승을 하면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5%가 상승을 했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요. 바이오 관련주 흐름을 살펴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0.49% 상승을 했고, 존슨앤존슨도 0.91% 상승을 했고, 하이자도 1.35% 상승하면서 주말에 헬스케어 지수는 0.74%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바이오 관련주도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5일 만에 강밥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면서 유럽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독일 증시는 약밥으로 마감을 하면서 반등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또 주요 특징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번에 상승장에 주식을 매수를 못했던 일부 현금 보유 헤지펀드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헤지펀드 그 매니저들은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선을 돌파한 것이 매수 신호로 인식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주말에 매수에 가담했던 건 좀 매수에 가담한 것이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급등시는 다시 미국의 경제 봉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부 지역에 보면 텍사스주하고 플로리다주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서부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제2차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또 보이자 2조 달러, 우리나라가 한 2,400조 정도 되죠. 2,400조 정도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커서 이 2조 달러 추가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고통이 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미국 증시는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크게 밀린 후 장 막판에 또 반등하는 등 그렇게 주말에 미국 증시의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큰 장세가 전개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근 미국 증시도 불안하게 움직인다. 주말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특히 지금 이 시간 현재 개장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 FOMC 파월 의장이 또 6번 정도, 6번이 아니다. 3번 정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16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도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녁에 상원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고, 17일 날 수요일 날은 제가 보면 하원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고, 또 19일 날은 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3번 정도 연설을 할 예정인데,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증언 내용을 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보면은 쌍용차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사면 초과 그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사들 암흑기 그런 이야기 좀 나왔고, 알쏭달쏭 예국인들이 최근 국내 시장에 매수했다 매도하는 알쏭달쏭하는 예국인들, 그리고 또 북한 도발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하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도발 시나리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력 도발, 그 다음에 핵실험 이와 같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벼랑 끝 전술을 북한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바이오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또 흔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셀트론과 그 다음에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트론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삼바는 안과 치료제 임상을 도입하면서 K바이오 투톱이 앞으로 이와 같은 신약을 상용화에 성공할 때는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의 아성을 이어갈 것이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론하고 삼바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또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막대한 유동성 그래가지고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거래 평균 대금이 13조 원 정도로 엄청난 거래 대금을 기록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11일 날, 지난주 11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날 코스피 거래 대금이 16조 9천억 정도, 코스닥 거래 대금이 13조 5천억 정도 해가지고 양대 시장 거래 대금이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이 돌파를 했답니다. 특히 1월하고 2월은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했고, 3, 4월은 한 10조 원 정도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 2200 정도에 상승을 하니까 지금 대부분 투자가들의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주, 조선주,
철강주들이 반등을 하자 대부분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은 제가 보면 향후에 은행주, 조선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은행주나 조선주, 철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반등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 빠른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은행주나 조선주, 철강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만기 해외 부동산 펀드 그래가지고 자불안석 그래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발 때문에 수익률이 1% 미만으로 급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산 가격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 우려도 예상된다. 2020년 금년 5월까지 우리나라 그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56조 원 정도 답니다.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 중에 여러분 부동산 펀드 내가 보면은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펀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증권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부동산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매수했던 증권사나 은행권에 전화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자산을 한번 체크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의 제2의 우한 공포 그러면서 지금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11일 날은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왔고 12일 날은 6명, 13일 날은 36명, 그 다음에 14일 날은 8명이 나오면서 지금 베이징에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6일간 확진자가 전혀 없던 베이징이 최근 그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시 당국에서 비상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답니다. 또 중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경우는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또 팔고 알쏭달쏭한 예국인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예국인들이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 특히 6월 첫째 주에는 예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순매도, 그러니까 6월 첫째 주는 순매수했는데 지난주에는 순매도를 했다. 이와 같이 예국인들이 알쏭달쏭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예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예국인 자금이 유턴을 지금 기다리는 시기상조자, 아직 신흥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예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처럼 만에 빚본 안경주, 그래요. 안경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휴비츠하고 인터노조가 지금 강세다. 최근 재난지원금으로 안경을 구입한 사람이 많이 늘어가지고 관련 업체 매출이 한 66% 급증을 해가지고 1분기 이어 2분기도 실적이 기대될 것이란 안경 관련주들이 주가가 흐름이 좋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정유사들의 암흑기 그래가지고 최근 유가가 올라도 정제마진이 계속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정유주들이 고전한 이유는 전기차, 언택 관련주들의 언택 시대가 좀 찾아오면서 최근 석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제마진도 석 달 때 3개월째 마이너스로 기록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차, 사면초가 그러면서 마인드라가 쌍용차에서 손 떼겠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 새 투자처를 모셔간다는 이야기, 지분 매각 의지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 지원이 끊기면 존립 자체가 시청거릴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도 자금 지원에
약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쌍용차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쌍용차 같은 종목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제가 보면은 뭐 크게 상승할 여력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당분간 제가 보면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 시총을 회복한 삼성그룹주가 16개사가 지금 상장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조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조 원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바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주 시총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첨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F 전해질에 대한 첨가제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금년도에 영업이익이 54%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 소재 쪽의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첨보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그리고 3대 선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말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좀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발성 매수가 좀 미입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여기서 계속 추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수는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키맞추기 장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기가 엄청나게 힘든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단기 매매도 잘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번 주에는 좀 매매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현금도 투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매매 좀 단기 매매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글로벌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동성 상세는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상세 그리고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선정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는 좀 중장기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 보면은 삼성 S電이나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는데 또 어제 주말이죠. 테슬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 지금 선침하기는 상당히 좋다. 주가가 저점에 있고 이번 장이 철저히 소비됐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제가 보면 연말을 보고 투자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저는 분할 매수는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동제약은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지난 주말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 중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장도 불안하고 이번 주는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등대학 같은 건 제가 보면 마이너스 나면 한번 매수 한번 해가지고 단기적인 매매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려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더그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애플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애플 관련주죠. 애플의 그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에 LG, 애플도 사상 최고치로 진출했고 애플의 대표적인 휴대폰 부품들을 쓰는 LG노텍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도 최근 거래량이나 보나 수급을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강하게 출발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날 때 한번 매수 관점에 나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또 저 방송 듣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행운이 함께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